오늘은 넷마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업종이잖아요. 게임 업종이 이제 업황이 바닥이다. 지금 다 저가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렇게 또 하락이 또 발생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은 이제 주가가 코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코스닥 코스피가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게임주 전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 영향이 조금 미미한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오늘 특히 더 하방 압력을 받은 이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바로 이제 금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미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7월에도 동결, 9월에도 지금 오늘 이제 동결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동결 자체는 좋은 신호예요. 근데 도대체 금리하고 이 게임주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게임, 뭐 넷마블 포함해서 이 게임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고정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게임을 만드는데 또 개발비 들어가잖아요. 개발을 했어. 잘 만들었으면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광고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개발을 위해서는 또 인건비도 들어가잖아요. 또 회사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고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이제 한 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어, 유저층이 쌓이게 되면은 지속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과정이 뭐 1, 2년 만에 끝나면 정말 좋겠지만, 보통 정말 뭐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말하는 그 대작 게임이다. AA, 트리플 A급이라고 하는 그 대작 게임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보다 조금 퀄리티가 낮은 어떤 캐주얼 게임을 만드는데도 보통 2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캐시카우를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출이 나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고정 비용을 상쇄하면서 뭐 영업이익을 계속 늘려나가거나 매출액을 좀 상승을 시켜가지고 회사를 이제 성장시키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회사들이 그런 어떤 개발 기간 동안 이 가치를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거죠. 금리가 계속 높아지지만 않는다는 그런 방향성만 잡혀도 게임주는 다시 반등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파월 의장이 이제 어쨌든 추가 인상은 신중하게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지는 그렇게 시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죠. 물론 이제 안 올릴 가능성이 많지만 또 시장에서 뭘 집중해서 봤냐면 우리 게임주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임주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쯤 시작이 될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하고 24년, 25년에 이제 이 미국 중앙은행에서 연준에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금리 인하 폭을 이제 생각을 해놨는데, 원래 생각한 것보다, 좀 적게 인하하기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내년부터 어쨌든 하긴 하는데, 인하 폭이 크면 당연히 좋죠. 왜냐면 금리 인하 폭이라는 게, 이거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 5.5잖아요. 내년부터 떨어뜨린다고 치면은, 금리 인하를 뭐 한 번에 3% 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뺄 건데, 지금 아직 인플레이션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타 그런 지표들이 아직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낮출 거랍니다. 말입니다. 0.5라든지 0.25라든지 그렇게 낮출 거예요. 그럼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 오래 걸리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러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왜 안 좋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 게임 개발 과정 동안에 저 게임 진짜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거 지금 주식 사야겠는데? 지금 주식 너무 싼데?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 동결 자체는 어쨌든 좋은 신호였으나, 왜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한번 하긴 했지만 어쨌든 동결을 한 거잖아요. 5.25 때도 동결 한번 하고 무난한 흐름을 또 보여줬거든요. 음. 그렇지만 동결하는 부분이 어쨌든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제 주가는 미래를 먼저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넷마블 포함해서 모든 게임주가 오늘 굉장히 약세였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 전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게임주 같이 어떤 성장 형태 그리고 가치 형태 이걸 동시에 가져가는 개념이 잘 없어요, 주식시장에. 이걸 동시에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뭔가 투자 심리가 확 꺾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량의 돈이 들어와야, 넷마블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량의 금액이 들어와야 주가가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차피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뭐 이제 앞으로 가도 우리 개인 투자자가 느끼거나,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에서 느꼈을 때 지금 주가 바닥인 것 같긴 한데, 이것보다 살짝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 5일선을 이탈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평선을 이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일단 넷마블이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뭐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느냐. 일단 공매도 수량 한번 보시면은 공매도 수량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평균적으로 90만 대였는데 벌써 130만 대로 이어지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장구 수량이 늘어난다는 건 계속 공매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줄었던 때는 어떻게 줄어든 거냐면 주가, 그러니까 일수마다 조금씩 상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쿼즈나 쇼 커버링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날도 지금 12일이죠. 12일 날도 급등하게 된 이유가, 이 세력들도, 공매도 세력들도 이 세븐나이츠 키우기? 이런 캐주얼, 너무 단순한 캐주얼 게임이죠. 이거는 솔직히 주주들도 그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주가 아니어도 기대를 안 했습니다. 기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작 게임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까지 상승할 일인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매출 순위가 높아진 건 상승할 이유죠. 근데 어쨌든 너무 저가 구간이었고,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일시적으로 상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모습이 보이고, 네, 실제로 매출도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최고 순위, 매출 순위, 구글 플레이에서 2등이면 정말 엄청난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캐주얼한 게임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상치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매출 순위 보시면은 지금 이 분홍색 계열, 지금 이 라인이 매출 순위 그래프인데, 지금 3등권을 유지해주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영업이익에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이제 신작 게임 중에서 또 최근에 나온 게 중에 신의 탑, 이것도 최고 매출 순위 4등을 찍었다가 천천히 약간 하향세를 타고 있지만, 여기 지지라인 30위권에서 지지라인이 딱 나오면서 안정적인 또 영업이익에 대한 좀 기대치, 전망치를 조금 더 높여줄 것 같고, 그래서 넷마블이 지금 다시 어쨌든 게임주 전체적인 분위기상 다시 하락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막 마냥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또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관의 컨센서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관의 컨센서스, 지금 보시면은 3분기 때 이제 좀 적자 폭이 감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적자 축소를 할 것 같고, 4분기 때는 매출액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이익도 내고,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또 매출액을 증대시키면서 매출액도 증가하는 전형적인 성장 형태, 다시 기업이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일단 3분기 때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는데, 적자 폭을 축소하는 것만으로 해도 아직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어떤 기업을 매출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아직 살아 있구나.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 증명 전이고 뭔가 그 주가 시점 그리고 금리 인상 여부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들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적자 감소를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역 매출 보시면은 지역 비중이잖아요. 한국, 북미, 한국이 14%. 그러니까 굉장히 국내 서비스가 소수고 북미하고 그러니까 국외 중심으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넷마블을 투자하시는데 이 장르별 매출을 보면은 캐주얼 게임하고 RPG 그러니까 주류는 캐주얼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임들을 팔고 있고 그리고 게임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또 특징이 좀 나오는데 뭐 마블이라든지 일곱 개의 대제, 제2의 나라, 리니지 시리즈, 해리포터까지 지금 이 주요 10개 게임이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체 개발 이런 것보다 돈을 투자를 해서 얼마를 투자를 해서 개발사한테 주고 개발사와 우리 넷마블은 퍼블리싱을 담당하기 때문에 넷마블은 이제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나면 그걸 나눠 갖습니다. 일정 비율로.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게임을 많이 선보이는 대신에 자기 게임이 없는 대신에 많은 게임을 선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선보인 게임들 중에서 잘 된 게임이 많아야 그래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3분기에서 영업이익이 적자 감소될 확률이 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 3분기 때 더 좋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왜 적자 감소만 해도 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망이다. 기관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케팅비라든지 인건비, 지급 수수료 이런 기타 고정 수수료들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작년 3분기죠. 작년 4분기 고정적으로 뭐 소폭 이렇게 늘었다 감소했다 하는 부분은 보이지만 마케팅비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가 14%인데 해외 비중이 아까 60%가 넘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마케팅비가 많아지는 요인입니다. 마케팅비가 이제 국내도 당연히 마케팅 하려면 비싸지만 해외는 정말 더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는 돈을 많이 써도 별로 티가 잘 안 납니다. 워낙에 이제 더 심하게 그 경쟁이 더 심한 부분이라서 시장도 크고요. 그래서 마케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건비도 꾸준히 나가야 되는 아까 고정 비용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 같은 부분은 이제 개발사한테 떼어주는 그런 수수료들 기타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3분기에 흑자 전환하면은 정말 대박 소식이다. 그렇지만 여유 있게 4분기에 흑자 전환에 매출액까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여유롭게 잡고 있는 편이고 물론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잘 성공을 한다면.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살짝 이제 힘든 부분이죠, 사실. 서프라이즈가 뭐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9월 26일 날, 9월 26일 날 7개의 대제가 이제 중국에 출시가 된다는 점. 그래서 3분기에 이 7개의 대제가 어쨌든 온기 반영은 안 되는 거죠. 3분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딱 출시가 되는 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오픈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집계가 될 수 있겠죠. 7개의 대제가 딱 초반에 매출을 원래 좀 초반에 출시를 하면 매출이 좀 잘 나오잖아요. 반응이 좋다면. 그러니까 그때 한번 딱 그 매출이 많이 나왔다는 그 순위에 반영이 된다면 이런 오픈빨에 대한 매출도 3분기에 어느 정도 보여질 것 같고 전부 다 반영되는 건 이제 4분기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을 막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에 어마어마한 매출액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제2의 나라 이것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 나왔고 일본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 마켓 상위권에 올라가기도 했고 7개 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 성공한 게임을 중국에 딱 그대로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또 중국은 애니메이션 감성에 되게 되게 보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븐나이츠 키우기 지금 잘 되고 있고, 글로벌 출시 아스달 연대기라든지 나 혼자만 레벨업까지 이런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 뭐 어떤 드라마적인 분위기, 그리고 웹툰 형식의 그런 소설 형식까지 이런 IP들을 되게 좀 다양한 IP를 갖고 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무슨 IP를 갖고 오든지 간에 다양하게 승부수를 걸어서 이 중에 매출이 잘 나와야만 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떼어먹는 구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상기를 하시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 예기치 못한 어떤 게임주의 바닥은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시기부터 좀 시작될 것이다. 아니면 금리 인하 폭을 조금 늘리겠다. 이런 뉘앙스가 오기 시작부터 저는 그때가 제대로 된 그냥 진짜 누가 생각해도 바닥이다. 부정할 수 없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에이,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바닥을 누가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수 유입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전망하는 사람만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의견이 갈리는 형태라서 결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주 전체가 암흑기처럼 비춰지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저가 매수의 찬스일 수도 있고, 연말에 좋아진다, 내년 상반기에 좋아진다, 금리 인하가 돼야 좋아진다, 전부 다 비슷한 의견이고 맞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좋은 소식과 함께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넷마블 공매도 잔고 체크하시면서 또 최근에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비싸게 잡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조금 뭐 비싸게 잡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방향으로 천천히 대응을 하셔서 이 장기 이평선을 가볍게 뚫어주는 그런 방향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셔야 되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